미국의 규제가 사실은 암호화폐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국이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친암호화폐 의회로 탄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친암호화폐적인 법안들이 제정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무역지가 아닌 코트라에서 3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해외 7개국에서 18년 근무를 했고요. 거기서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정년 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자유로운 글쓰기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는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미국의 규제가 사실은 암호화폐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국이 적대적 규제에서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규제 일변도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나 재계에서 암호화폐를 달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금 능력이 탁월한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를 그냥 놔두면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적으로 심지어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파괴시킬 정도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명목을 걸어서 이제 리플을 괴롭혀 왔다든가 그 외에도 많은 암호화폐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정말 완전히 친암호화폐 정권으로 탄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부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번에 양원 선거도 같이 있었는데 입법부도 친암호화폐 의회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입법부조차도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친암호화폐 의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민주당조차도 과반수 의원들이 친암호화폐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친암호화폐적인 법안들이 제정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원 같은 경우 이번에 435명 중에서 친암호화폐 인사가 247명이 당선됐고 반암호화폐 인사는 113명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2대1 이상으로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원 선거는 이번에 100명 중에서 4분의 1이 갈렸는데 이 25명 중에 15명이 친암호화폐 인사, 그 다음에 10명이 반암호화폐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우선 암호화폐 생태계의 변화를 보면 이거는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정치가들이 친암호화폐 인사로 구성된 데는 이들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에는 암호화폐 투자자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 엄청나게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약 8천만 명 정도 국민의 22%가 암호화폐 투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유권자가 2억 4천만 명이니까 정확하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심을 정치가들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치가 길로 들었으려면 그게 대선이든 총선이든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이 있어야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생태계를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통령이든 의원이든 정치가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셈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극적으로 많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과거에는 사실은 중국이 암호화폐 최대 거래국이었어요. 그랬다가 자본 유출이 심해지니까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암호화폐 산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매집으로 선회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에서는 지금 중국한테 밀리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매집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의 금과 미국의 비트코인이 어떤 대결하는 그런 양상으로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 세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개인들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예를 들어서 기관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비트코인을 사고 난 다음에 이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혹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산 다음에 이걸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탁 문제, 이런 문제에 걸림돌들이 있어서 기관들은 투자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올해 초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줬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는 기관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비트코인 ETF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지키는 2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마라. 또 하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마라가 2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에 맞서지 마라는 원칙은 그들이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미국 정부는 친암호화폐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관 투자가들은 거시경제 흐름만 견조하다면, 즉 한마디로 경기 침체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이미 1분기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난 다음에 940여 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를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간 개인 주도 장세였던 비트코인 시장에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30% 정도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기관들의 매집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서 이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체이널리시스라는 보고서에서 보면 북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의 약 70%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로 밝혀졌습니다. 즉 이 얘기는 개인들이 거래한 게 아니고 기관들이 거래한 걸로 추정돼 가지고, 이제는 기관들의 주도 장세가 1사분기만 해도 개인 70, 기관 30 정도의 비중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게 역전이 돼서 개인이 한 30% 정도, 기관이 한 70% 정도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기관 장세로 변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기업들의 재무 전략으로서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20년서부터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그간 주가 상승률이 정말 놀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한 400여 % 되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얼마 정도 될까요? 지난 4년 동안의 상승률이 자그마치 1620%로 비트코인의 3.6배나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일본 기업의 메타플라넷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는데 이 기업의 최근 6개월의 상승률은 1200%였어요. 이렇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사내 유보금을 활용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 주가가 하늘 끝 모를 정도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기업들에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담자라는 이런 기세들이 피어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번 12월 1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주총이 있는데, 여기 의제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현금 자산이 지금 한 760억 달러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꾸자라는 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더라라고 해서 오히려 주주들한테 그 안건에 반대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형편인데, 반면에 주주들은 무슨 소리냐, 차제에 우리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준비를 하자 해가지고 표대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성하는 주주 측에서 이번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인 마이크 세일러를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표결 전에 3분 스피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마이크 세일러는 흔쾌히 이번 스피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점은 12월 15일 날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재무회계 기준이 시행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비트코인 같은 걸 사가지고 과거에는 설사 산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했어요. 왜 그러냐면, 샀을 때의 상가격을 장부가격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시세를 인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 시점에서 매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인정받아야 되는 건지 잘 몰랐는데, 지난해 12월 15일 날 법이 하나 제정돼 가지고 1년 지난 12월 15일 날 이제 시행되는데, 그 시행법에 의하면 공정가치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공정가치란 뭐냐면 특정일 당일의 시세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세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기업들도 얼마든지 비트코인을 재무전략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회사들이 자사주의 가치를 부양할 때 과거에는 자사주를 소각했습니다. 최근에도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들여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소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러한 소각은 한 이틀 정도 반짝 상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이틀 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으면 훨씬 더 주가 부양에 효과적이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자산 가치도 크게 늘어나는데, 과거의 소각이라는 건 10조 원어치 사서 불태워서 없애면은 그게 그대로 자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대신에 비트코인을 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지금 시장이 두 가지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주도 장세에서 기관 주도 장세로, 그리고 이제는 기업들이 재무 전략의 하나로서 비트코인을 사는 시대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변할 겁니다.